그 어드밴스 패키지 본딩 마켓에서 퍼스트 무버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정글에서 긴 칼 하나를 가지고 이제 길을 헤쳐나가는데 그 칼을 가지고 숲을 헤치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위치라고 할까요? 유일하게 저희 회사만 5세대의 HBM을 생산한 게 저희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하이닉스와 같이 했다. 저희가 준비되어 있었었고 운도 되게 좋았지만 지금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이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김정영이라고 합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1980년도 설립된 회사이고요. 2005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주요 위치는 인천에 있는 제2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는 회사로서 지금 저희 회사 전경을 보면 6개의 그 공장 단지가 보이실 텐데 사실 얼마 전에 새롭게 공장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7공장 체제로 앞으로 저희가 약 72,000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만 평 정도의 부지에서 저희 그 생산 시설을 확보해 놓고 있는 반도체 장비 생산 공장입니다. 최근에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지 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지 본딩이라는 이 분야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HBM 칩 메이커들의 HBM 제작용 TC 본더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것 이외에도 MSBP라고 그 여러 가지 반도체 패키지를 자르는 장비, 그다음에 주파수와 관련된 EMI 실드 장비, 또 관련 다른 기타 장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명실상부한 반도체 패키지 부분에서 단연 전 세계의 1등 장비 공급 업체로서 앞으로의 저희 사업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고객사가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중국과 여태까지 전통적인 반도체 시장 수요로 봤을 때는 중국과 대만, 동남아시아 쪽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 HBM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주요한 3대 회사가 있고 특별히 저희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하이스펙 HBM, 그러니까 HBM3E 칩을 생산하기 위한 독점적인 TC 본더를 양사 공이 저희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적인 경쟁력입니다. 뭐 업력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미 10년 전서부터 2010년 초반서부터 어드밴스 패키지 본딩 분야에서 플립칩 본더를 시작으로 TC 본더 여태까지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간 파츠를 직접 제작하고 있는 그런 공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보통 일반 그 장비 업체들이 외주로 줄 수 있는 그런 중간 제작품들, 중간 이런 부품들 대부분 외주로 주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매출 대비해서 외주 매출 비율이 10%에서 10% 중반 정도의 가장 낮은 비율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40%, 50% 이렇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그럼으로써 보통 장비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강점은 그러니까 진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티 바이브레이션 이런 시스템을 저희 모든 장비에 적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칩이나 다른 어떤 반도체의 그런 제품들에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 뭐 수율이라든가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상위적으로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답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생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드밴스 패키지 본딩 마켓에서 퍼스트 무버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글에서 긴 칼 하나를 가지고 이제 길을 헤쳐나가는데 그 칼을 가지고 숲을 헤치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위치라고 할까요?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그 하이스펙 HBM, HBM3E를 생산하고 있는 그 TC 본더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그런 메이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드밴스 패키지 본딩 쪽에서의 향후 지금 기술과 그다음에 향후 저희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최근 저희 대표이사이신 곽동신 부회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그리핀 장비, TC 본더도 있지만 앞으로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장비 앞으로 나올 그 업그레이드된 TC 본더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저희 장비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더는 내후년 2026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으로 갖고 있고, 아마 로드맵상으로는 하이브리드 본더는 27년에 아마 그 시장에서 양산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 로드맵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한 가지 저는 저희가 여태까지 그 TC 본더는 아시겠지만 HBM 즉 메모리 시장에서의 매출을 거두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계신 비메모리 쪽에서는 저희가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저희 TC 본더, 그 빅다이 본더도 그 비메모리, 즉 다시 얘기하면은 그 엄밀히 얘기하면 글로벌리 하는 그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죠. 로직 반도체 시장에서 첫 어쨌든 납품을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내년에 이따 어쨌든 이후에도 말씀 나오실 것 같은데, 코어스에서의 그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그 해자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담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본더는 로드맵 상으로는 2027년 양산 타겟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HBM4 그 칩 메이커들이 예상하시는 아마 빠르게는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양산 말씀을 하실 텐데, 그 장비는 현재로서는 그 현재에 있는 장비 TC 본더로 계속 명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더는 그 이듬해인 25년 정도에 어쨌든 양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HBM4서부터는 뭐 16단 그 이상에서는 뭐 20단까지 이렇게 그 다층으로 HBM을 쌓아 올릴 텐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알맞게 그 장비의 그 칩의 기능이라든가 그 일들을 개런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왜 한미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대뜸 되게 어렵고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사실은 뭐 저도 한미 반도체 몸담은 건 2020년 후반기였었는데요. 2012년, 13년 이즈음에 저희가 플립칩 본더라는 그 장비를 메이저 오사트 중에 한 군데로 납품을 하면서 어쨌든 플립칩 본더가 한미 반도체가 기술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인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TC 본더라는 거에 대한 필요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장비도 개발을 했었었고, 근데 마켓에서는 TC 본딩이 필요할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플립칩 본더를 만들어서 이런 그 대만에 있는 오사트한테 납품을 하면서 TC 본딩 기술도 있고 뭐 이런 차제에 2015년인가 AMD가 하이닉스 분들께 이제 자기네들이 HBM이 필요하다. 이유는 이 컴퓨터 그래픽 쪽에 이제 DDR 개념 말고 HBM을 필요로 하니 한번 요청을 해왔다 그럽니다. 뭐 HBM 제작 요청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같이 하자, 그러니까 공동 생산하자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 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립칩 본더 기술이 있었고 TC 본더에 대해서 기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같이 공동 생산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16년도에 7월에 제가 초도 HBM 생산용 TC 본더를 납품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금 5세대죠. HBM2, 그다음에 2E, 3, 3E에서 5세대의 작품을 유일하게 저희 회사만 그 5세대의 HBM을 생산한 게 저희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하이닉스와 같이 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지금 HBM을 생산할 수 있는 TC 본더의 서플라이서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비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준비되어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의 지금 기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운도 되게 좋았지만 지금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이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어쨌든 앞으로도 그거를 구현할 수 있을 만한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아마 다른 고객사들 예측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투자자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스크 벗은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챗GPT 몰랐고요. HBM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잉 투자인가? 아직도 초기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근데 왜 이렇게 버블 논란도 있냐면은 1년 내내 HBM이잖아요. 1년 내내 엔비디아 GPU잖아요. 좀 식상하죠. 근데 저렇게 외쳐대는데 그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버냐? 엔비디아만 많이 벌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좀 식상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일반 주식 전문가들이 뭐 AI 혁명입니다, 무슨 뭐 슈퍼 사이클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그 실생활에서 이런 그 병렬 연산, 이런 AI 컴퓨테이션 이런 어쨌든 메소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냐는 다른 것인데, 다시 질문에 돌아가면 저는 뭐 그냥 저도 어쨌든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기사나 어쨌든 투자나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은 결국 그 로직 반도체 기술 발전에 대한 실링 한계 제한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때 메모리 메이커들이 되게 많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안에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그 두 회사가 있으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뭐 누가 잘하냐 누가 잘못하냐 저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결국 독보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 물론 뭐 마이크론도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결국 메모리 반도체 HBM에 대한 경쟁력과 해자는 한국 업체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